좀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흐르다 보니까 아직은 주식을 좀 더 먹고 속된 표현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더 보고 부동산을 올린다 이런 수요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30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40대, 50대만 돼도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 수익을 봤다면 지금은 다들 주식으로 목표 이상의 수익을 조금 보신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빨리 부동산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더 큰 수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20대 분들이 지금 주식에서 또 더 수익 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하락장의 경험이 40대보다는 좀 적고 4, 50대보다는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다음 내가 이 주식을 팔아도 아직까지 부산에 급지 좋은 아파트를 가기보다는 겨우 내 집 마련 정도 하는 거 혹은 이제 중급지 정도 가는 정도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수익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와 40, 50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거래량이 주식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쉽사리 거래량이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작은 거는 아닙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급지 좋은 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기회가 되는 단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로 보시면 이제 해운대구가 거래량 1등이고요. 2등은 동래구, 3등은 진구, 4등은 북구, 그다음 사하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수영구 순입니다. 네. 아파트별로 보면 이제 서구 암남동에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가 12건으로 1등이고요. 1강이 올라왔습니다. 이편한 세상 1강이 5건으로 2위입니다. 그다음 구포현대가 5건으로 3위고요.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도 눈에 띄네요. 이제 4건으로 4위. 그다음에 이지더원 1차 오션포레가 4건으로 5위이고요. 6위에 대림 쌍용 강변타운이 4건, 7위에 포레나 동네, 그다음에 8위에 동원로얄두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두크가 8위입니다. 9위가 수정 강변타운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다음 10위는 이제 양정동의 현대 2차입니다. 레이카운티 1단지가 이제 11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에 일단 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편한 세상 1강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편한 세상 1강은 자, 1강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1강과 명지가 거의 용호상박이라 할 정도로 동부산 쪽에 동쪽에 1강이냐 동쪽의 신도시 1강이냐 서쪽의 신도시 명지냐 예전에 좀 엎치락뒤치락 했죠. 그런데 이번 장에서 회복은 명지가 살짝 빠릅니다. 명지 더샵 vs 1강자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리치고를 한번 또 추가로 볼까요? 자, 명지 더샵 뭐 3단지가 좀 더 대장이죠. 그 다음에 단지 비교해서 1강 좌이 2단지랑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보면 실거래가 약간 1강자가 살짝 낮네요. 살짝 낮고 실가도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요 차이보다는 지금 살짝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전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요 때의 차이보다 요게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보면 바닥에서 찍고 올라갈 때 확실히 이제 명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조금 빠지고요. 요 에코델타 시티 입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강이 좀 뒤늦게 올라가는데 조금 덜 빠집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명지는 에코델타 시티 물량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 이제 명지가 제가 1강의 선행지수는 오히려 명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신도시라는 특징과 비슷한 가격군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강 신도시는 언제 좋아질지를 보려면 명지가 언제 좋아지는지를 봐야 되고요. 다음 1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가 충분히 올라줘야 이제 이 유동성이 1강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강이 지금 거의 바닥에는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바닥에는 가까운 것 같고 해운대가 좀 더 치고 가줘야 1강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이제 명지 더샵도 저는 이제 한 요때 거의 요때 이때 7억짜리 이런 실가 보이시죠? 이런 거 보면
7억대까지 넘겼을 때는 약간 또 내륙, 이 돈이면 내륙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가 다시 6억대라면 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1강 자이보다는 오히려 1강 이편한 세상이 거래량이 좀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이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도 눈에 띄고요. 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이제 화명 롯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부산의 84 타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 7억대 이렇게 하죠. 84는 7억대고 33평은 6억 6천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중상위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터져줘야 부산이 이게 충분히 가져야 부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중상급지로 흐르는 대표 단지입니다. 대표 단지. 예.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잘 터져줘야 부산에 있는 6억대, 5억대, 4억대 아파트들이 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또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충분히 가주면 이제 실수요가 좀 더 5억대, 4억대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강에 이제 이지더원도 이렇게 네 건으로 거래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그 1강 자이보다도 1강 자이나 비스타 동원보다도 이편한 세상이랑 이지더원이 보이네요. 자, 포레나 동네가 또 보입니다. 7위에. 자, 포레나 동네. 자, 포레나 동네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은 조금 다른데 여기 명륜동이 오르다 보면 이게 조금 퍼져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바톤이 어디로 가냐면 포레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가 어느 정도 오르면서 이 흐름이 포레나 동네로 같이 퍼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한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레나 동네 하고 자, 단지 비교. 자,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전체로 봤을 때 보세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비쌌잖아요. 조금 더 비쌌는데 지금은 이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갭이 좀 벌어져 있다. 이거는 명륜동부터 흐름을 먼저 타서 그런 거고 아마 이제 곧 이어서 여기 포레나 동네가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명륜 2차 아이파크도 아직까지도 저는 좀 눌림이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요거 투자로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눌려 있는 거는 포레나 동네가 좀 더 눌려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레나 동네가 조금 올라줘야 이렇게 흐름을 타줘야 이게 이제 안락동까지 쭉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쭉 퍼지고 이렇게 4호선 라인 따라도 퍼지고 동해선 라인 따라도 이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도 대표적인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단지입니다. 다음 요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양정현대 2차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양정현대 2차는 여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양정현대 요 아파트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사실 이 상승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양정현대도 괜찮은데요. 촉진 4구역이 실투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 촉진 4구역을 또 보는 것도 나름 참 2억을 가지고 소액 투자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2억 정도의 부동산에서는 좀 그렇죠. 2억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요 촉진 4구역이 지금은 또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촉진 3구역이 워낙 메이저급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철거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구역도 공사 중이고 2주 철거 단계고 그 다음에 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열로 이전해서 여기 한창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1이나 촉진 3의 더 좋지만 우리가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게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촉진사도 나름 가성비 투자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정현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촉진의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재개발 구역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는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레이 카운티도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레이 카운티가 보자. 실가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실가 이거 보는 거에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전보다. 자, 레이 카운티가 이번에 작년 말 해가지고 12단지 기준으로 한 12억 돌파했었죠. 12억 보자. 12억 8천을 기억하거든요. 예. 요때 이제 12억 8천 26년 4월에 이제 12억 8천이 있었고 다음 또 보면 이제 보자. 12억 7,500도 있었고요. 2월 달에 워낙 대단지니까 12억 5천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동산 방문해서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니까 과거에 이제 2단지가 대장이죠. 대장 기준으로 12억 5천에서 8천 이렇게 갔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한 12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깎아야지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12억까지도 거래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소장님 뷰는 조금 12억 8천대가 거의 고점이고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요런 느낌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보는 뷰가 뭐냐면 레이 카운티의 저는 선행 지표가 어디냐면 거의 동행 지표에 가까운 게 사직 롯데고요. 거의 동행 내지는 약선행 혹은 동행 지표에 가까운 게 사직 롯데고 조금 선행 지표가 뭐냐면 남천 더샵이거든요. 남천 더샵 및 센텀파크가 조금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 레이 카운티보다. 근데 남천 더샵이 이제 좀 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남천 더샵이 실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남천 더샵이 보시면 여기 최근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84 타입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이제 13억대에 84 타입이 13억대에 꾸준히 거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레이 카운티가 빠지기는 좀 힘든 환경이다. 지금은 이런 이제 고점, 지난 전고점에 한번 부딪히는 요인과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좀 가는 요인들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이런 요인들, 이런 요인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리고 요 학군지는 또 학교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고 또 조용하고 움직이고 조용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할 때가 저는 A급지기 때문에 여기는 급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런 데가 이래 조용할 때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진 롯데랑 가격 차이도 지금은 조금 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차라리 제 생각에는 5천에서 1억은 그냥 조금 안전마진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야기 쉽게 안전마진을 5천에서 1억 정도는 내가 더 먹고 갈 수 있겠다. 저는 레이 카운티가 올해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조금 무거운 벽을 느낄 때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은 요때 레이 카운티를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레이 카운티가 너무 이제 다른 해운대 수영구보다도 더 잘 치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레이 카운티보다는 남천 더샵이라든지 사진 롯데라든지 뭐 해운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수영구 남천 더샵이라든지 요런 데가 오히려 더 그다음에 해운대 센텀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레이 카운티가 약간은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봐져요. 동급지 대비 혹은 약상급 약간 더 상급지 대비는 조금 눌림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기회다 이래 봐지고 올해 제가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다녔던 임장 중에서 레이 카운티가 오히려 제일 눈에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장 영상 가서 영상도 촬영했는데 편집해서 올라올 건데 여기 레이 카운티 맞은편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해서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더샵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런 현대타운이나 동원타워나 뭐 요 동원 아파트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 요런 데가 또 나름 대우 아파트나 요런 데가 나름 가성비로 이제 좀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끼고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지, 여기 새 아파트 들어왔지,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요런 데의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동이나 사직동, 이 학원가 및 이런 주거환경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가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런 데 가성비 아파트도 좀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게 착 보이는데 공사 중일 때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뭐랑 좀 설명을 드렸냐면 요 남천 동원 로얄두크랑 같이 남천 더 샵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시면 동원 로얄두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가 어땠냐면 자 남천 더 샵이 들어오기 전에는 요 골목길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쪽 7년? 네. 요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 안쪽에 박힌 느낌입니다. 이렇게 동원 로얄이 요렇게 안쪽에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요렇게 왠지 남천 더샵과 조금 뭐 옆에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단지다 보니까 남천 더샵의 다음 단지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쪽이 좀 오르게 됩니다. 수혜를 받게 됩니다. 예. 마치 남천 더샵과 남천 동원 로얄 듀크처럼 여기 거제 레이카운트 옆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더 지금은 가성비 좋게 보였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서 이런 데가 또 눈에 띄기도 했다. 네. 이게 금액도 좀 괜찮았어요. 금액도 한 3억대, 2억대 이랬거든요. 그래서 2, 3억대는 사실 제가 괜찮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다른 2, 3억대 대비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거제 현대타운 이제 31평이 한 3억대, 3억 이렇게. 그다음에 대우 아파트가 한 3억 9천. 예. 그다음에 동원이 한 3억 천. 요랬거든요. 자, 요거는 23평이 3억 천이고 31평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특히나 여기 대우, 동원 요 순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이제 거래 동향 좀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주요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 번씩은 이래 전체 평형으로 보고 또 한 번씩은 30평대 이렇게 보는데 전체 평형을 보면 이제 LCT 65평이 33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정말 LCT는 꾸준히 그래도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참 부산이 돈 많은 분들이 많구나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린시티의 제니스 64평이 2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W 58평이 24억 7천에 또 거래되었습니다. 삼익빛이 54평이 22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다음은 5위에 이제 센텀파크 1차 59평형이 21억 2천에 거래되어서 1억 8천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아이파크 마린시티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50평이 20억 9천에 거래되었고요. 센터파크 1차가 59평형이 19억 4천, W 44평이 18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삼익빛이 48평이 17억 3천, 대우마리나 와 163.34 타입이 이제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GS 하이츠자이 63평도 이제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GS 하이츠자이 대형 평수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1억 5천 오른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되었네요. 왜냐면 W가 뷰 보이는 게 올라갔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츠자이의 뷰 보이는 게 같은 돈 대비 평수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수요가 넘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좀 표현했는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자, 30평형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평 한번 보겠습니다. 34평은 이제 트럼프 월드 센터원이 34평이 14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부산에 이제 지금 3대장이 트월센 하고 마린자이, 남천자이가 있는데 마린자이가 좀 4위로 밀리고 대연 서밋이 오히려 3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테넌바움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대연 서밋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월드 센터 원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입지발로 주간 거래 1등 했습니다. 자, 테넌바움은 이제 특수 조건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남천더샵이 13억 4,300에 거래가 되었네요.
와, 13억 4,300개 84 타입이 13억 4,500이면 지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고점을 돌파한 가격입니다. 이게 26년 5월에 13억 6천 찍었었고, 그러면 이게 전고점이 21년도 전고점이 13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파했습니다. 4,500 돌파했고 최고가는 6천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 카운티나 사직 롯데보다 센텀파크가 오히려 좀 더 잘 가고 있고 남천더샵도 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실제로 이래 보시면 자, 남천더샵부터 보시면 남천더샵이 지난 고점이 12억 9천인데 21년도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22년도로 쭉 내려가면 21년도는 13억 돌파가 없고 22년 8월 달에 12억 9천이 지난장의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사실 좀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남천 더샵의 전고점 보정을 하면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를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게 이제 26년 5월에 이제 돌파해서 13억 6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죠. 확실히 이제 신축의 역세권 평지다 보니까 먼저 치고 갑니다. 그리고 남천더샵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우동, 수영구, 남천동 여기가 이제 동 단위로 봤을 때는 부산 최고 동네인데 신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남천더샵이 좀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 남천자이 오히려 옆에 있는 대연 서밋까지 이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다. 예,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센텀파크가 지난 장에 보시면 이제 13억이었거든요. 센텀파크가 자 21년 9월 달에 13억이었습니다. 13억. 근데 요 실가가 왜 안 뜰까요? 평수가 다른가? 여기에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요. 여기에 13억이고 여기 순위에는 12억이구나. 12억. 이걸 잘못 봤네요. 12억입니다. 네, 남천더 잡을 제가 봤네요. 자, 12억입니다. 예.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센텀파크는. 사직 롯데가 이제 11억 7,700에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 아쌍이 11억 5천이고, 레이카운티가 10억 5,500이고, 1단지입니다. 1단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 오히려 여기 레이카운트 2단지하고 사직 롯데하고 사직 아쌍이 주춤한 지금이 좀 기회다. 이래 봐집니다. 네. 또 한번 먼저 치고 갈 거예요. 주식 시장도 보면 오히려 이제 잘 나가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잘 나가잖아요. 한동안 이제 부산도 오히려 급지 좋은 아파트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비우량주, 그 다음에 하위 급지를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급지를 대출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동향을 보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사직 롯데라든지 사직 아쌍, 레이카운티 2단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오르면 여기 다음 나오네요.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주오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대연 힐스도 이제 빨리 11억을 넘길 때가 됐는데 예, 11억 넘긴 적이 있나? 한번 봅시다. 대연 혁신도시. 저는 주로 이제 이 주도주가 탁 올라가면 그 밑에 1등이 올라가면 주로 2등을 좀 추천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11억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중후반에서 계속 눌려 있습니다. 네. 요것도 올해 중에는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레이카운티 1단지. 동래아도 요새는 좀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예,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예, 34평이 10억. 단지가 표시되진 않네요. 여기서는. 대우마리나. 예, 대우마리나 3차가 최근에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있죠. 예, 9억 3,200 거래됐는데 이거는 취소됐고 13위에 이제 9억 3,200, 14위에 13층 이건 다 같은 건인가? 비슷한 건 같아요. 도샵 센텀포레가 이제 9억 넘겼습니다. 9억 천에 거래됐고 센비동도 33평이 9억대에 이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3억에서 4억 초반 부산 아파트 문의드립니다. 고대장님 유튜브를 보며 부동산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현재 안락들 한 채 2단지 5구 타입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는 1년 정도 남았지만 집주인과 얘기해서 일찍 전세를 끝내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금은 7천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3억에서 4억 초반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합산소득 6천만 원입니다. 센터면대 5구, 사직상용 5구, 우암 제니스 5구, 망미 이진 캐스빌 5구 또는 84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투자로 보시려면 이분은 일단 이제 이렇게 센터면대나 사직상용 이렇게 구축을 적었다라는 거는 구축을 후보지에 올려주셨다는 거는 구축에 살 수도 거주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슷한 금액대면 웬만하면 구축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입지가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격인데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다면 신축은 신축발로 가격이 간 거고 구축은 입지발로 간 거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이면 그러면 요때는 결국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가격 상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우리는 이제 무의식 중에 이런 아파트들을 보지만 사실 이 아파트는 콘크리트인 건축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예, 땅값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같은 가격이지만 이 땅과 저 땅 어디 사는 게 유리할까? 이래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잘 보여요. 이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우리가 왜 조금 겉모습을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면대가 있는 요 땅과 우암 제니스가 있는 이 땅, 이 두 중에서 어디가 좋은 땅일까? 딱 보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등은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사직상용이 조금 지난 장에서는 좀 더 잘 갔었거든요. 예. 비슷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잘 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사직상용 얘가 1차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24평 찍고 단지 비교. 자, 센텀 현대 이렇게 찍고 센텀 현대는 이제 요것도 5구 타입으로 자, 이래 보면 자, 이야 아마 정고점 차이가 요 좀 났네요. 요 좀 났습니다. 예. 파란색이 쌍용예가가 잘 나가다가 센터면대 요때는 돌파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난 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센터면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사직 쌍용예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센터면대가 좀 눌려 있죠. 네. 이게 맞나? 한번 봅시다. 사직 쌍용. 자, 5구 타입이 보자. 5구 타입이 4억 8천까지 갔습니다. 사직상용 5구 타입 4억 8천이고 지금 4억 6천까지 왔습니다. 4억 6천. 자, 그 다음에 센텀현대. 자, 센텀현대 5구 타입이 5구는 오히려 센텀현대가 높네요. 5억 5천까지 갔었고 지금 4억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네. 야. 4억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게 30평대 기준으로는 사직상용예가 조금 비쌌는데 24평은 오히려 센터면대가 더 비쌌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5구 타입에서는 센터면대가 지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중에서는 센터면대가 1등일 것 같고요. 2등이 사직상용, 3등이 그래도 제니스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뭐 이 두 개 참 1, 2등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센터면대가 이 두 중에서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워플레이님입니다. 네, 신혼집 문의고요. 현금 보유 1억 6천, 부부 합산 월 700만 원. 그다음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당분간 이세 계획 없음. 안녕하세요 소장님. 늘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부동산 소장은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 첫 집 마련을 앞두고 두 아파트를 비교 중인데 선택이 어려워 조언을 구합니다. 문현 롯데캐슬 인피니엘 초역세권의 가성비 좋으나 5구 타입 위주 단지라 향후 가격 상방이 막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 초품화 공세권 향후 시민공원 촉진 개발 호재로 상방은 열려 있어 보이나 대출 무리하게 일으켜야 하고 지하철역이 아쉽습니다.
저희 자금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단지를 첫 집으로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위 두 아파트 외에도 추천해 주실 단지 있으면 한 개 단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음, 자, 부부 합산 월 700이면 뭐 당연히 연봉 한 8천 이상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최대로 끌어당기면 7, 8억대도 아파트 갈 수가 있어요. 7억대, 7억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대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대비 지금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를 쓰면 제 생각에는 7억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라면 7억대를 볼 것 같고 그래서 7억대에 찾는다면 음, 그 약간 대장은 아니지만 여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여기에 뒷동이라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좀 먼저 볼 것 같아요. 일단 7억대 찾는다면 자 요거 하나 하고 다음은 여기 푸르지오 클라센트 여기 이제 7억대 요 두 개 대연동에서는 요 두 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연 힐스테이트 센트럴 예, 요거도 84는 조금 힘들다면 84가 힘들다면 이제 30평 74 타입으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2호선 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해운대권으로 오게 되면 여기 센텀 리슈빌이 이제는 8억대도 나오네요. 센텀 이편안과 센텀 리슈빌 요런 데도 좀 좋아 보입니다. 7억대로. 다음 이제 센텀 여기 두산 2부 요런 데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는 사실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수영구에서 여기 광안 엘리넷들 정도, 광안 엘리넷들 34평, 7억 5천 정도. 요렇게가 이제 7억대로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6억대로 너무 무리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6억대로 보신다면 사실 지금 타이밍에는 이렇게 최대한 업그레이드 가는 게 여전히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부산이 거래가 조금 뜸한 지금이,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기회입니다. 네. 조정받는 이런 시기가 7억대로 가신다면 여기서 이제 평수를 낮춰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6억대를 간다면 평수를 낮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구 타입이라든지 롯데캐슬 레전드 5구 타입 그 다음에 브루지오 클라센트도 여기 보면 74 타입 이런 식으로 평수를 좀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남구 수영구 해운대 구 중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어, 예. 자, 그다음 레미안 어반파크는 지금 얼마인가요? 레미안 어반파크. 이게 몇 평인지 보자. 35평은 7억 7천이고 요거는 6억대네요. 6억대. 이 두 중에서는 인피니엘과 어반파크 중에서는 어반파크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이 두 중에서는. 네. 근데 저는 아까 추천드린 급지를 좀 올려서 추천드린 곳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느끼시지만 본인들의 체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상담도 받고 원하시면 사실 구해줘 아파트도 보셔가지고 최대한 내한테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거의 구해줘 아파트를 하고 1년, 2년 정도 지나면 저희의 엄청난 팬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신혼부부 첫 매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동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7월 전세 재계약 시즌이라 내년쯤 집 처음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 피해자 다목 인정받아 전세 전피자 보금자리론 소득 상관없이 9억 이내 아파트 4억 최대 이내 아파트 4억 최대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자금 2억. 아내 월 800에서 1200 자영업 수입. 남편 세후 450. 와, 이 수입 높은데요. 예. 내년 5월까지 7, 8천 이상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되면 지금 가면 참 좋겠구만. 예. 어차피 요거 봐도 내년 되면 바뀌어 있을 텐데. 예.
저는 올해도 좀 오를 것 같거든요. 올 하반기 되면 좀 오를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다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저희는 이제 구해저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산의 주요 핵심지를 계속적으로 체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도자 우인지 매수자 우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부산 시내에서 부산에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예. 강의와 중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보면, 예. 자, 센텀 리슈빌도 아마 84 이야기 하시는 거겠죠. 자, 보자. 자, 중동말, 롯데캐슬 마린이 7억 8천이고, 지금 좀 잘 가고 있어요. 자, 중동 마린이 잘 가고 있고, 자, 중동, 해운대, 롯데캐슬 마린. 얘가 전고가 얼마였죠? 전고가 8억 9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7억 8천입니다. 반면에 이제 센텀 리슈빌 8억 9천에서 7억 8천이고 센텀 리슈빌이 9억 천까지 9억 천까지 갔었는데 이제 8억 조금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중에서는 롯데캐슬 마린도 너무 좋은데 리슈빌 84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자동 벽산 1차 59 벽산 1차 1차 59는 좀 아쉽고 59는 좀 아니고 제끼고 어 오히려 여기 32평은 가져야 됩니다. 여기도 가려면 네, 제가 아이디 잘못 봤네요. 어쨌든 이거 답변 드리고 또 답변 드릴게요. 요거는 좀 벽산 5구는 좀 아쉽고 자동 대우 푸르지오 1차 대우 푸르지오 1차 자동 대우 자동 대우 1차 얘도 더 아쉽고 얘도 좀 아니고 예, 더 아쉽습니다. 얘는 아닙니다. 양운의 안에도 요거는 센텀 리슈빌이 더 낫고 제 생각에 센텀 리슈빌이 1등인 것 같고요. 센텀 센시빌 한번 봅시다. 센텀 센시빌 자, 8억 2천 얘도 조금 아쉽습니다. 자, 자 리슈빌이 1등, 2등이 롯데캐슬 마린입니다. 네. 예, 요렇게 요 순으로 보면 됩니다. 3, 1번 순으로 보면 됩니다. 3번, 1번 순으로. 맨님입니다. 멤버십 가입 완료. 신혼부부 예비, 애기 아빠. 고민 많이 하다가 글 남깁니다. 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최근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33살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그동안은 아직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 집 마련보다는 종잣돈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4,300만 원, 실수령액 300만 원, 아내는 프리랜서로 월 평균 250만 원 정도입니다. 음, 네. 최근 감사하게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축하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집은 아이와 함께 지내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금은 영끌에서 1억 원이고 아내는 하반기 일을 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산 후에 약 2년 정도 외벌이 생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내용을 본다면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외벌이에 이자 내고 생활비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2년 뒤 그때는 다소 늦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매한다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해 구매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한다면 구해저 아파트에서 소개해 주시는 단지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구해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이 중에서 거의 생애 최초로 쓰시는 게 제일 좀 유리하긴 해요. 예, 제일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서 유리하긴 한데 1억이면 거의 이제 5억 아파트 갈 수 있거든요. 5억이 딱 최대 5억. 그래서 4억대에서 4억 5천에서 한 5억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고, 어, 네,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지역은 혹시 원하는 지역은 없나요? 자, 지역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 저희가 아이템을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분들은 요거 엑셀 파일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최신본도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4억대까지 5억 이하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이제 한 4억대부터 5억까지 해당 범위 그러면 4억 한 3천 이상 그다음에 5억 이하 한 5억 2천 이하 이렇게 찍고 수익률 제일 높은 거 순으로 하면 어떤 게 좀 나올까요? 예. 명륜 쌍용례가 이거 너무 좋아 보이네요. 명륜동의 쌍용례가 이거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5억 천이라서 5억 살짝 넘네. 강서구 직장이네. 지역은 해운대나 대연동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연동. 일단 명륜 쌍용례가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아마 요것도 32평, 33평, 5억 천 하나밖에 없네. 와, 이제 매물이 없네요. 매물이 없고. 보자. 다음은, 음, 지금 명지 더샵은 작은 평수가 있나? 강서구 쪽이면 명지도 괜찮은데, 명지가 작은 평수가 있나요? 오구 타입이 없네. 오구 타입이 없네요. 더힐 시그니처는. 요도 없네. 더 웨스턴은. 요거 30평, 요거 30평. 예. 요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명지 더 웨스턴 30평. 요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좀 더 좋은 거 찾아봅시다. 해운대랑, 해운대랑, 해운대랑 대연동. 해운대 대연동. 해운대 대연동이면, 자, 해운대구, 그 다음에 여기 남구 찍고. 재성, LG 메트로시티도 사실 투자로는 괜찮긴 한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센터면대는 사실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예, 센터면대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투자로는 센텀 4만 26평이 조금 구조 때문에 얘가 사실 상승률은 딱 높을 것 같은데 상승률은 얘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얘도 이제 5억이 넘어가네요. 너무 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 보이시나요? 가파르게 오른다. 예. 얘가 제일 상승률은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얘도 이제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요 센텀 4만 32평 요가 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투자로는 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5억 이하로 또 센터면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 뭐 이런 거 다 괜찮기는 한데 센터면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문현 금융시티, 문현 베스티움 5구 타입 4억 8천 얘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어, 그래서 구축이라도 괜찮다면 센텀연대가 1등일 것 같고 나름 그래도 준신축까지 찾는다면 여기 베스티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티움 24평 여기 8년 차니까 준신축이고 세대수도 적지 않고요. 이제 2호선 가까이 있고 초등학교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 안 봐도 되죠. 네.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두 개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남천 동원 로얄 듀크가 저도
괜찮게 보는데요. 근데 이게 그거지 않나요? 5억 넘지 않나요? 여기가 24평이 있네요. 24평도 괜찮아. 여기도 너무 괜찮을 겁니다. 예,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천동 동원로얄드코도 나름 실거주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또 돈 모아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 되죠.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개 단지 좋아 보입니다. 자, 내년 5월에서 7월쯤 이사 생각 중이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첫 매수입니다. 구해줘 신청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부부 현금 2억 모았고 아내 월 수입 800에서 1200, 남편 450. 7월쯤 이사한다면 8천 정도 더 모을 것 같은데 아까 질문과 좀 비슷하네요. 센텀 센시빌, 롯데캐슬 마린, 해운대 반도보라, 대연 양우, 좌동 벽산 1차 중 어디가 좋을까요? 이분 이제 라방 듣고 계시니까 지연님 혹시 왜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되나요? 올해 해도 되는데 예. 올해 하면 더 좋습니다. 올해 하면 더 좋고 일단 월 수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지금 최대치로 체급을 올려서 급지를 올려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2억 모았고 첫 집이면 이제 생애 최초 가능하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비싼 집 갑니다. 거의 9억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9억대까지 10억 이하까지 갈 수가 있어요. 보자. 소득이 높아가지고 예, 9억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해도 8억에서 9억. 그래서 이분은 일단 2억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애 최초 80% 대출 받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까 8억대, 9억대, 8억. 요거는 우리는 이제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보면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대출 상담사 분들은 어떤 아파트 살 건지를 먼저 정하고 혹은 계약서를 들고 오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출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파트 정하기가 어려워요. 참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얼마짜리 아파트 사는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를 알아야 대출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저희 구해줘 아파트를 신청해 주시면 대출부터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예, 대출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오는 대출 금액과 모은 자산을 합쳐서 이제 어떤 아파트 갈 수 있는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순서에 맞긴 합니다. 네. 자, 이제 9억대라면 저는 광안자이 31평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8억 6천에서 9억대, 예, 8, 9억대면 광안자이 31평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2억 정도 모았는데, 최대한 부모님 도움을 받더라도, 최대한 좀 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 5천만 원만 올라가도 급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를 쓰시면 이래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8곡대로 돌아오면 일단 강한자의 31평도 좋아 보이고 8억대, 9억대. 센텀 비스타 동원 여기 이쪽 밀락동 라인도 좋아 보입니다. 요 라인도 좋아 보이고 아까 이제 대연 혁신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연 혁신도.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연 혁신이 이때까지는 대연 혁신이 잘 가고 있으니까 대연 SK브 힐스를 보라고 하거든요. 대연 SK브 힐스를 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왜 대연 혁신이냐? 자, 요게 대연 SK브 힐스가 일단 9억이고 요게 평균가긴 하지만 요게 9억 4천이에요.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대연 혁신이 과거에 11억 천까지 전고점이 11억 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남천동에 있는 금호올림 전고점이 11억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금호올림이 물론 이제 뷰 나오는 단지였지만 이번에 12억 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억 했던 아파트가 12억 돌파도 가능하구나를 여기서 봤죠.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 요 같은 11억군에 대연혁신이 다음 파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연혁신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연혁신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 남천동 하늘채라든지 금호올림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물이 근데 괜찮은 게 조금 안 나오고 약간
RR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동, 좋은 층, 좋은 호수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좀 괜찮아 보이고, 다음으로는, 9억대라면 동부 올림픽 타운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동부 올림픽 타운도. 구축, 구축이지만 입지가 너무 좋아서 괜찮아 보이고, 예. 대우말이나 3차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결국에는 속도는 얘가 빨리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망권 때문에 가성비는 동부올림픽 타운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둘 다 괜찮습니다. 예. 이 두 개가 대우말이나 3차랑 동부올림픽 타운이 아마 입지 깡패 지역으로 투자 수익성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사람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데 유비치도 되게 좋습니다. 유비치도. 예. 유비치도 되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반도보라도 괜찮고요. 이 통합 재건축 들어갈 예정이니까 매물이 있나 한번 봅시다. 남천동 유비치. 자, 30평이죠. 자, 가격대가 매매가 9억 2천, 9억 3천 있습니다. 9억 2천, 9억 3천 있고, 예, 9억 3천이 있습니다. 9억 3천대 있고요. 반도보라 한번 봅시다. 반도보라가 요거는 평수가 좀 작네요. 평형이. 예. 25평, 26평이 주력인데 6억 8천, 7억 3천, 8억. 와, 너무 천차만별이다. 다음에 30평은 30평은 8억 4천, 8억 5천. 네. 이 둘 다 괜찮아요. 네. 자, 다음 28평은 보면 야, 7억대가 넘습니다. 자, 미래를 보고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급지를 더 올려서 요 중에서는 아까 그 예, 롯데캐슬 마린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저기 센텀 리슈빌이 1등인 것 같고요. 급지를 더 올려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뉴비치라든지 아까 여기 동부올림픽 타운과 대우마리나 3차 요 중에서 9억대 중에서는 수익성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입지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나는 좀 실거주를 봐야 되니까 신축에 살고 싶어 하면 광안자이의 30평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니면은 여기 2호선 라인에 여기 요 동네들 예, 밀락역 3인방 요 세 개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센텀폴에 그다음 센텀 비스타 동원 1차, 2차 이렇게가 좋아 보여요. 자, 이번에 새로 멤버십 가입한 고강도 훈련남입니다. 6억 5천 이하 아파트 알아보는데 투자 및 실거주로 광안비치 부르지오 어떤가요? 센텀현대 대우동산 우동롯데 중 매매 후 전세 주고 월세로 사는 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투자로 세 곳 중 베스트는 어디일까요? 일단 여기 광안비치 부르지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두 개 다. 예, 이 두 개 다 나쁘진 않습니다. 네. 두 중에서는 여기 이편한 세상 강한비치 아파트가 더 좋아요. 예. 그리고 투자라면 아까 6억 5천 이하, 6억 5천 이하죠. 리치고가 조금 시세 반영이 느려서 그 호갱노노가 시세 반영이 느려서 리치고로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우동롯데 좋고 여기 아까 대우동산, 우동롯데 센텀현대 센텀 현대는 사실 요것보다는 좀 빠집니다. 요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빠지고 좀 안쪽이라서 조금 빠지고 대우동삼은 사실 너무 좋고요. 예.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데 조망권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 대지 지분은 다 썼지만 얘가 마치 반도보라 같습니다. 유비치의 반도보라 같아요. 유비치가 있고 반도보라가 조망권을 이렇게 알바키처럼 막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조망권이 이렇게 가지만 좀 막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더 막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박기가 더 심해. 조망권 알박기가. 대우동삼이 딱 이 조망권 가장 좋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조망이 강한대교가 이래 탁 나오잖아요. 요트장과 강한대교가 이 호재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대우동삼이에요. 그래서 대우동삼이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우동롯데도 이제 약간 입지는 한 블럭 뒤지만 한 블럭 뒤인데 이렇게 한 블럭 뒤인데 재건축 속도가 있어서 또 괜찮은 거고요.
센터 면대는 이것보다 밑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동마리나도 괜찮아요. 경동마리나도. 얘가 근데 이제 6억 5천이 넘을 거예요. 예, 6억 5천이 넘죠. 아마 32평과 31평이 시세가 다른데 아마 동배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32평이 지금 이제 6억 5천 이하라면 32평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재건축 기대 심리. 지금 장에 아마 재건축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기대 심리가 붙으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재건축이 안 되었는데 요때 보시면 뒤늦게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요때. 자, 과거에도 재건축 오히려 연한이 더 안 되었을 때인데도 요때 엄청나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가죠. 예.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경동마리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우동삼, 경동마리나, 우동롯데 이 셋 중에 센텀 4만까지 해서 이 넷 중에 싸게 나온 거 사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은 거. 이 네 개는 어차피 같이 가는 섹터거든요. 같이 가는 섹터인데 이 중에서 정고점 대비 하락률 높은 거. 요런 게 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사고 월세 주고 월세로 사는 게 투자로는 제일 나아요. 이렇게 딱 2년 내지 4년만 살고 이동하시면 제일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센텀 이편한 세상 전세 끼고 매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여기 괜찮고 한 가지 단점은 얘가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리슈빌 대비 살짝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같이 가는데 예, 지금은 또 조금 3천 정도 물론 이제 호갱 노는 시세가 좀 느리지만 결론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르엘 들어가면서 최대 수혜지가 요 중에 하나가 요 센텀 이편한 세상 센텀 리슈빌입니다. 예. 요 새끼고 매매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안에를 반드시 확인하고 왜냐면 얘가 이제 21년차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나가면 수리하고 또 내보내야 될 수도 수리하고 전세를 다시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슈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 어차피 같은 섹터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괜찮습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네. 덕분에 항상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올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고 싶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상황은 창원 팔룡동 구축 거주 중이고 인테리어 잘 된 집이라 시세보다 비싸게 올렸는데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받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존 계획은 매도 후 창원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직장 플러스 육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창구, 양덕 정도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일환을 고민 중입니다. 이안은 이제 기존 집 매도 후 월세살이, 현금 2억에서 2억 5천 갭 투자하기. 아직 부산 쪽도 눌려 있는 곳 많고 수도권도 좋기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거주와 투자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가장 투자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여 이안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갭 2억, 대연파크 푸르지오 84, LG 메트로시티 1차 84, 센텀 롯데캐슬 84, 일강자이 푸르지오 2단지 84, 이편한 세상 강한비치 84. 다른 영상에서 추천해 주셨던데 현재 기준으로는 갭 2억을 넘어서는 단지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자 가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4만 일시적 2주택 활용 유니시티 근처 벽산인데 스타필드 완공 시 3년 안에 조금 더 상승 가능할지요. 보유 현금 1억으로 갭투. 이란이 의창구 현금 이제 2억에서 2억 5천. 2억에서 2억 5천이면 저는 2억 2에서 2억 5천이면 창원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창원 한번 보죠. 창원이 전세가율이 워낙 좋으니까 평수는 이제 한 40평에서 23평 이상 갭 차이 갭 가격이 2억이야. 2억 한 7천 잡고 요 라인들은 뭐 너무 좋죠. 요 라인들 갭 투자기에 너무 좋습니다. 가음정동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단지고 아까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게 지역이 의창구 굳이 의창구 양덕이 이쪽이죠. 창원시 양덕 성산구죠. 양덕 마산인가 양덕이
마산이네요. 양덕. LG 메트로시티. LG가 아니고 메트로시티 1단지, 2단지. 여기가 또, 요쪽이 직장이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6억에. 5억 9천, 6억. 여기도 6억대 들어가야 되구나. 그러면 차라리 부산이 낫고, 똑같은 6억대를 들어갈 거면 부산이 낫고요. 이제 7억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쪽 창원을 보는 건데, 포레나 대원이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포레나 대원, 포레나 대원 하고요. 포레나 대원 괜찮아 보이고, 저는 제일 창원에서는 우선 괜찮아 보이는 게, 창원을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버벅대네요. 포레나 대원이랑 여기 센텀 푸르지오 아파트나 가음 하나 꿈의 그린이나, 이렇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또 24평 가야 되니까, 양정자이는. 그 다음에 여기 더샵 센트럴파크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창원에서는 좋은 점이 똑같은 금액으로 7억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좋고요. 예. 자, 이제 부산을 가면 부산을 보자. 롯데캐슬 레전드 2단지가 가능한가 모르겠네. 롯데캐슬 2단지 가능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대형 프루지오 클라센트 30평 괜찮아 보입니다. 광안자이 26평. 지금 근데 이게 드파인 입주장에 전세가 맞춰질지 모르겠어요. 얘도 나쁘지 않은데. 강한자이 작은 거. 눈에 들어오는 게 보자. 센텀 드파인 이거 다 너무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성은 좋아 보인다. 아이파크 38평. 이게 진짜 갭 작은 거 있거든요. 예. 전세는 높은데 매매가가 좀 싸가지고 근데 잘 안 팔리는 게 문제죠. 시세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좋기는 얘가 시세 차익은 제일 클 것 같은데 2년 먹고 바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장 중에 팔아야 돼요. 무조건. 예. 2억에서 2억 5천 갭 투자 찾고 있습니다.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좋아 보이네요. 일단 제가 창원이랑 이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창원이 전세 가율이 높은 게 너무 장점이라서 창원을 봤고요.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요거 제일 좋아 보이고, 같은 돈으로 7억대까지 올릴 수 있으면서 부산의 명륜동까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명륜 여기 2구역이 이제 재건축 진행 예정이거든요. 재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분양도 나올 거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요렇게가 좀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러면 바로 요까지 같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그 다음 얘 좋아 보입니다. 거센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나? 거제 센트럴자이. 최근에 많이 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 5억, 거센자 최고네. 거센자 5억, 7억 5천에서, 1층이네. 7억 7층 중층 7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보자, 5억 3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층이고, 그러면 5억 5천, 7억 7천, 7억 7천, 빼기 5억 5천. 이거 가능하겠네요. 조금 뷰를 바꾸면 거센자 1등 얘 1등 얘 너무 좋네. 전세가 지금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센자 1등 2등이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그 다음 3등이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요 세 개가 부산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창원 부산 합쳐도 요 세 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창원에서는 가음정동이나 대원 요쪽이 창원 내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일단 갭 투자하실 때는 웬만하면 34평 전세가 높은 거 좋아요. 예, 그래야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해서. 정태경 명륜이 가고 싶다. 네, 명륜이 좋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부터 명륜이 구형 이야기했었었는데 대장님 안녕하세요. 서면서밋 84 전망이 궁금합니다. 레버리지 5년인데 향후 촉진 구역 들어서면 호재가 될까요? 일단 그 서면서밋은 여기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주거 입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로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거잖아요. 주거 시설이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주거 시설로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그냥 상가, 건물 투자 이런 걸로 좋은 입지지 아파트 투자로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예, 일단 네. 근데 일단 분양가도 사실 좀 센 편입니다. 분양가도 센데 이게 장점은 2031년까지고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투자금 대비 수익성을 계산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워낙 작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들어가면 2천만 원만 올라도 수익률은 100%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냥 내 투자 금액이 옵션이 좋으니까 지금 이 혜택이 계약금이 뭐 페이백 뭐 이런 것 등등 했을 때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 이제 또 단점으로는 요 분양권도 어쨌든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주택수를 쓰면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써먹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사야 되는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고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수익금 말고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외에 명의를 쓸만한가 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의가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2천 투자 한 방이 역짜리 갭 한 개보다는 옛날에는 2,000갭 10개를 사는 게 더 좋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의가 귀해지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여야 되고 규제가 있다 보니까 명의가 귀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거를 사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촉진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호재가 될 겁니다. 같은 이제 촉진이 들어오면 지금은 우리가 해수 동남이라 부르는데 아마 촉진이 들어오면 해수 동남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연제구도 레이 카운티가 잘 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해수 동남 연진 이렇게 부릅니다. 해수 동남 연진 요렇게가 이제 부산의 핵심지가 될 겁니다. 부산은 한 다핵 구조, 단핵 구조가 아니라 다핵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핵이 좀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해운대 수영구는 당연히 이제 급지 좋은 곳이고, 남구에서는 여기 대남 라인으로 해서 뭐 W, 대연 서밋 이런 데가 너무 잘 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연 혁신도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진구에는 촉진이 이제 좀 잘 나가게 되고, 동래구 거제 그 연제구에서는 레이 카운티와 사직 이쪽 라인들이 이제 핵심 존들입니다. 네. 요런 데가 먼저 각 구에 이런 지역이 먼저 쳐주면서 그게 이제 각 구로 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곳이 거의 부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수, 그 다음에 대남 라인,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에 학군지의 아시아드 라인, 레이에서 사직동까지. 예, 요렇게가 부산을 이끌어갈 핵심 입지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촉진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진구의 위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면 서밋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봐야 되고, 명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여기 센텀 사만, 경동말이나 우동롯데, 대우동삼까지입니다. 대우동삼까지. 요렇게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해운대 입지 깡패의 4개 핵심 아파트 4개입니다. 그래서 우동롯데, 그 다음에 대우동삼, 경동마리나, 다음에 센텀 사만 여기가 핵심이고, 이 넷 중에서는 뭐가 제일 수익률이 높냐면 어차피 같이 가거든요. 어차피 같이 가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덜 오른 걸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를 좀 빼고 최근에 덜 오른 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4개가 거의 이제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이게 창이 바로 보이니까 삼성전자 오르면 바로 SK 하이닉스가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조금 주 단위, 월 단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동롯데 최근에 움직였으면 뭐 제끼고, 센텀사만 최근에 이제 7억 넘어갔으니까 제끼고, 그러면 이제 경동말이나 아니면 대우동산 뭐 요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요 우동롯데 좀 움직였고 센텀사만도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동산하고 경동마리나가 좀 싼 것 같아요. 경동마리나도 조금 요거는 이제 현장 체크를 해야 되는데 31평은 좀 움직인 반면 32평이 못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보기 때문에 약간 딸리더라도 32평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우동산 경동마리나 먼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면 또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는 입지가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요 중에 제일 싼 걸 사시는 게 수익률은 제일 높습니다. 센텀이었는데 2, 3년 정도 보고 들어가면 5구 타입 매매한다면 얼마 정도 올라갈까요?
야, 요거를 알면 제가 투자의 신인데, 요거를 알면. 센텀 현대죠. 센텀 현대를 물어보셨죠. 센텀 현대. 5구 타입. 5구 타입이 지난장에 5억 5천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번 장에는 제 생각에는 6억에서 6억 중반 정도 터치할 것 같아요. 6억에서 6억 중반 정도 터치할 것 같은데, 이게 2, 3년 안에 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2, 3년 안에? 2, 3년 안에 오려면 이거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장에 얼마까지 오르겠다는 우리가 유동성도 보고 해운대 그 서울 아파트도 보고 그다음에 부산의 급지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계산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부산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해 요인이고 근데 주식 시장은 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부동산으로 돈이 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또 하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3년 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장에 한 4, 5년 길게 보면 이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거 들고 가다가 6억 넘어가면 한번 갈아타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대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생각 중이고 직주는 동네입니다. 명륜 아이파크 1차 35평, 2차 1단지 42평 고민 중인데 어떤 게 나을까요? 그리고 다른 추천 단지 있으면 고견 여쭙습니다. 자, 명륜 아이파크. 자, 일단 정고점 대비 빠진 것 좀 봅니다. 지금 9.6% 빠졌습니다. 정고점이 9억 5천이고 9.6% 빠졌고요. 다음 명륜 아이파크 2차 요게 42평. 42평이 요 두 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주력 세대네요. 11억까지 갔는데 지금 8억입니다. 전고점 대비 26%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를 찍어 보면 자, 전고는 훨씬 높았고 지금은 가격이 비슷하죠. 예. 그러면 자, 전고점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맞네요. 맞습니다. 빨간색이 여기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42평. 그 다음에 파란색이 명륜 아이파크 1단지 35평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은 42평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과거도 보시면 우리는 이미 사실 자, 과거를 보시면 요때도 오히려 이제 35평이 먼저 갑니다. 살짝 먼저 가는 시기가 있어요. 요럴 때. 그러다가 뒤에 42평. 한 급지 밑에지만 42평이 뒤에 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먼저 가기는 요 아이파크가 먼저 가는 느낌이죠. 체급은 얘가 더 좋은데. 예, 그리고 뒤에 오르면서 얘가 쫙 갈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은 여기 2차 1단지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예. 그런데 황금성은 다시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때 황금성은 급지가 좋은 명륜 2차, 명륜 아이파크 1차가 좋아요. 35평이. 35평이 평수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입지가 여기는 또, 좀 더 좋은 입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금성은 얘가 좋고, 리스크 관리는 얘가 좋고, 수익은 2차 1단지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보고 고르라면 저는 2차 1단지를 갈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부산이 본격적 상승이 안 왔기 때문에 얘를 가고 대신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저는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고점을 보시면 그러면 얼마 정도 됐을 때 매각을 해야 되냐? 과거에 얘가 11억 갔었고요. 얘가 9억 5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9억 5천 나누기 12. 그럼 얘가 한 86% 차이 난단 말이죠. 예, 86%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14% 비싸잖아요. 14%더 비싸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다시, 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지금은 비슷한데, 그 1단지보다 한 10% 이상 비싸지면, 요때, 여기 대형 평수로 에너지가 왔구나. 그 다음에 14% 이상 비싸지면 많이 왔구나. 예, 그래서 요 10에서 14% 이상 비싸질 때 저는 얘를 팔고 다음 34평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사를 그때 갈아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자본금 5억,
세후 750에서 800 11월 비과세 이후 정리하고 W 마린자이트 월세 최고 15억 월세 세팅 생각 중입니다. 이외 추천해 주실 곳 있으시나 11월 타입은 괜찮은지 에코델타 월세 초1 남아 있어 와이프는 반대가 심한데 구해줘 아파트 신청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상담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때로는 마치 뭐랄까 부부 상담사 같아요. 가끔씩은 저희가 부부 상담사가 될 때가 있는데 더 나아요. 요 같이 신청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셋 다 괜찮은데요. 셋 다 워낙 괜찮은데 어, 월세 세팅 하기가 제일 좋은 게 W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W가 좀 좋아요. 그리고 11월 비과세. W는 잔금도 참 길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한 7, 8개월 뒤에 잔금 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W 좀 괜찮은 것 같고 세 개 다 워낙 좋아서 셋 다 너무 좋으니까 사실 저라면 11월 달까지 11월 비과세기 때문에 보통은 9월 달쯤 알아보실 거거든요. 근데 9월 달이면 또 추석철이 와요.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서 아파트가 움직입니다. 막. 그래서 여름에 움직이셔야 돼요. 여름에 움직이고 잔금을 요 11월 이후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잔금 길게 되는 조건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W에서 그 조건이 좀 잘 맞춰집니다. 그래서 다 좋고 여기에 남천자이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남천자이까지도 괜찮아서 요거를 후보지에 넣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광안 쌍용 광쌍 45평도 15억이에요. 45평이 뷰도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넣으시고 용호동 W 마린자이트 월센 광안 쌍용 45평 조망권 그 다음에 아까 남천자이 이렇게까지 조금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보시되 차라리 몇 달 뒤에 오를 거 계산해서 차라리 지금 계약하고 잔금 칠 수 있는 거 이게 1, 2천 깎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거를 보시고 월세 세팅까지 본다면 저는 아마 W를 우선적으로 보되 얘를 확정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되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걸 볼 것 같아요. 사실 계약금 걸고 잔금 늦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내가 기회비용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득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울 아파트를 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거의 잔금을 한 6개월 이상 뒤에 쳤었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금 걸어놓고 전세를 구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세가 갭이 1억 정도 차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정도 다 지나가니까 한 4개월 지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갭 차이가 5천으로 줄어버렸어요. 서울 아파트인데 학군지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잔금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부산은 지금 전월세 시장이 워낙 매물이 부족하고 시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 시장이 지금 심각한 거는 매매 시장보다도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월세가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것 같고 그거를 낮춰줄 입주 물량도 작고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저는 많이 심각하다 봐지고 계약 걸어놓고 뒤에 잔금 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 수익으로 혹은 기회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 이런 상담도 도와드리고 이런 세팅까지 가능한 것도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더 제니스 투자 측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번 추천드렸던 아파트고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면 사실 단기간에 오른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단기 투자를 보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체급 대비 비유사 체급 대비 눌려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즉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를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수들이 많아요. 부동산은 저 말고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이 아름아름 투자도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소규모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매칭이 되면서 올라갈 먼저 뜰 뿐인 거지. 저는 사실 한두 달 만에 바로 오르겠다, 석 달 만에 바로 오르겠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저평가된 거를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 좀 더 맞아서 좀 더 빨리 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반면에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좀 늦게
오르긴 올랐지만 좀 늦게 오르는 아파트가 여기 동백 제니스거든요. 근데 저는 왜 아파트를 당장 2,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냐면요. 어차피 아파트를 사면 2년은 보유하고 팔아야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대부분 뭐 법인 사업자로 사지 않는 이상, 사업자로 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2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가장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뭐 우리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유사 채금인데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먼저 만약에 1억이 2억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B 아파트가 1에 가다가 결국 2억이 맞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뒤에 보면 얘나 비슷합니다. 좋은 거는 먼저 오르면 기분은 좋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2년 정도를 보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 제니스와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해운대자이 2차, 해운대자이 1차, 1차랑 비교하면 1차가 조금 더 높게 나오네. 자, 아니면 대연 혁신 볼까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요거 비교 좋네요. 자, 동백 제니스와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를 보면 빨간색이 동백 제니스, 파란색이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일 때 대연 혁신이 먼저 치고 가다가 상승장 후반부에서는 먼저 뛰어넘습니다. 나중에는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찍으니까 이제 힐스테이트가 조금 하면서 따라잡았습니다. 대원혁신이 결국 따라잡고 지금은 동백 제니스가 힐스테이트 브루지오보다 쌉니다. 예. 근데 힐스도 저는 지금은 또 괜찮은 타이밍이다 보거든요. 근데 동백 제니스는 더 싸요. 동백 제니스는. 그러면 지금 동백 제니스를 사기에 너무 괜찮다. 예. 단지 여기가 이제 조금 막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단지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송림공원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동백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인프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소단지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투자 측면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자, 대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실거주 투자로 강한 엘리넷들 저층이라도 괜찮을까요? 강한 엘리넷들 저층은 저는 조금 별로라고 봅니다. 전체가 별로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재건축까지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재건축되면 동호수 추첨을 새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호수가 일반 기축 아파트보다는 좀 의미가 덜한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준신축 아파트의 가성비 아파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거는 그래도 동호수라도 좋아야 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돈을 좀 더 보태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동호수 좋은 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호수 그러니까 저층도 올라갈 거예요. 같이 가격은 오를 건데 그래도 조금 나중에 하락장이 혹시나 오는 하락장이 온다면 방어가 힘들지 않을까. 예. 특히나 이제 저층에서 1층은 또 괜찮은데요. 2, 3층이 제일 좀 힘듭니다. 2, 3층. 예. 제일 수요가 약한 게 2, 3층인 것 같아요. 2, 3, 4층. 이게 제일 수요가 약한 것 같아요. 광안 드파인 12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광안 드파인 지금이 기회다. 예, 고 보고요. 기회라고 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이냐 따라서 완전히 이 해석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안 드파인을 본다면 아쉽다. W를 가자. 뭐 광안 쌍용 45평 뷰 보이는 데를 가자. 이럴 것 같고요. 근데 내가 12억군 아파트 중에서 찾는다면 광안 드파인이 지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얘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다음 12억군 중에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도 괜찮아요. 예, 이 두 개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가십시오. 해피잉님. 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2차도 괜찮고요. 11억에서 12억군 중에서 예, 이 세 개가 좀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사직 힐스는 아시아드 라인 대장인 사직 롯데와 얼마 정도의 갭을 두고 따라가야 할까요? 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일단 조금 이거는 약간 어려운 질문 같긴 해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면 좀 복잡한데 사직 KCC 스위첸이 2단지 KCC 스위첸 1단지밖에 검색이 안 되나? KCC 스위첸에
이게 같이 나오네요. 같이 나오고, 여기 33평이 8억 4천까지 갔었네요. 8억 4,500. 8억 4,500이고, 그러면 8억 4,500 나누기 사진호대가 12억 4천 정도 하면 한 68% 정도 됐죠. 68%고, 요게 조금 신축이니까 사실 더 자세히 하긴 해야 되는데, 사지 KCC 스위첸이 사진 롯데 대비 68%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얘가 이제 신축에다가 1군 브랜드인 거를 조금 감안을 하면 한 70에서 75%? 예,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얼마죠? 8억 4천, 8억 4천, 분양가 8억 4천, 8억 4천에 지금 사진 롯데가 12억 4천, 8억 4천, 12억 4천. 67% 거의 KCC 스위첸 요 정고점일 때 그 비율을 얘가 이제 지금 딱 따라가네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엔 한 70에서 75%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70에서 75%. 예. 좀 더 신축이니까. 네. 참 절묘하게 여기 정고점 비율을 얘가 딱 절묘하게 가져가네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84 타입 실거주 10년 정도 할 생각입니다. 투자 플러스 실거주 어떻게 보시나요? 8, 9억대 해운대 위주 찾아보고 있는데 7세 딸이 있는 3인 가족입니다. 커뮤니티 등 환경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되팔기가 좀 힘듭니다. 되팔기가 좀 힘들고 여기는 일단 학군, 교통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대신에 조망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약간 저는 뭐라 부르냐면 좀 자기 만족 아파트입니다. 자기 만족 아파트라서 이번에 이제 바다뷰가 보이면서 오를 때는 뒤따라 좀 오를 건데 특히나 바다뷰 보이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뷰 좋은 거 하셔야 되고 뒤따라 좀 오르다가 하락장 오면 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8, 9억대 그냥 다른 아파트 사놓으시고 거기 임대 주고 여기 임대로서 거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미안 해운대도 차라리 괜찮아 보이고요. 예,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레미안 해운대도 괜찮아 보이고 8, 9억대, 8, 9억대 해운대. 아까 여기 동백 제니스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좋고 바다 보이면 좋겠지만 바다 보이는 건 비싸고 바다 보이는 집에서 바다 걸어갈 수 있는 집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동백 제니스도 좀 괜찮아 보이고 9억대까지 올릴 수 있다면 여기 대우동 그 동부 올림픽 타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까지 본다면 9억 조금 오바지만 동부 올림픽 타운 좋아 보이고 유비치도 좋아 보이고 그게 안 된다면 8억대 내에서 골라야 된다면 여기 동백 제니스 그다음에 레미안 해운대 이렇게 좀 가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주고 임대로 해운대 힐스테이트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투자로는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투자성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은데 나중에 위험 요소, 황금성까지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입지를 가는 게 대중적인 아파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고 대장님 영상 보면서 와이프랑 공부하다가 최근에 센텀3만 매매하였습니다. 금리가 점점 오를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실거주한다면 주변이 나름 좋아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매매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동안은 요 금리가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산은 상승 전망으로 보는 게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차례 계속 인상한다든지 여러 차례 규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그 해외에서부터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위기급이 있어야지만 부산이 좀 꺾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전망을 보는 게 더 큽니다. 보통 부동산이 금리가 오르면 떨어진다 그 금리랑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요. 분명히 주택도 아파트도 조금 받기는 하지만 당연히 받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내재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미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요때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를 때 있죠. 요때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 인상기인데도 가격이 올랐고 부산 또한 금리 인상기에도 오른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는데 이 적정 가치는 1억입니다. 1억. 근데 얘가 만약에 7천만 원에 나옵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에 나오는데 금리가 7천만 원 나오고 금리가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2년 뒤면 적정 가치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6%면 이제 1억에 대한 1억 7천만 원을 만약에 풀 대출이라 하더라도 7천만 원에 6%면 하기 0.06 하면 7천만 원에 6, 7, 40, 420만 원이 이자가 나가죠. 그러면 2년이면 자 보세요. 6% 이자를 더하면 420, 840이 대출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년 정도 갔을 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840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대략 2160만 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게 되니까 점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1억 정이 적정 가치인데 얘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1%대래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싸더라도. 왜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격이 이미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가치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그래서 미래에 내가 한 2년 상간에 2, 3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주식도 보면 오히려 막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할 때는 떨어졌지만 완만한 인상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른 적도 많습니다.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 생각하면 더 거기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돼요.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지역 분석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는 자, 소득 대비 집값을 봅니다. 소득 대비 집값. 그래서 얘가 저평가 구간에서 상승으로 턴을 했을 때는 웬만한 규제가 있거나 금리 인상이 있어도 얘가 상승으로 가는 탄력이 훨씬 높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탁 때려버리니까 작은 충격에도 빵 하고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정확히는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어요. 여기 이걸 클릭해 보면 이게 뭐라 나오냐면 중위 가구 소득 대비 대출 상환 가능 소득 곱하기 100 이래서 지금 집값과 내 소득을 계산해서 이 이자를 내는데 얼마나 부담되냐 부담 안 되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현재 집값 그 다음에 내 연봉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연봉 그 다음에 이자 이거를 다 포함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집값이 싸면 매력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연봉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나로 기준에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불경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소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결론은 높은 상태에서는 사도 괜찮다. 근데 이게 낮은 상태에서는 이때 보면 이게 거의 반비례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시세입니다. 파란색이 주택 구매력 지표고, 구매력 지수 지표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면 이거는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때 사시면 머지않아서 좀 더 오르다가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매력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사면 그 뒤로는 큰 상승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짝 턴했죠. 아직까지는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고 높은 상태에서는 사도 괜찮다. 근데 얘가 낮은 상태가 오면 매력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요때는 살수록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너무 낮은 상태까지 갔다?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결론은. 네. 지금 그린시티 2구역 LG 24평 소유 중인데 아기가 커가면서 방 2개 구조가 한계가 보여. 국평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쌍용 플래티넘 중동 쌍용 플래티넘 84 타입 초등학교 가깝고 저평가 같은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부모님도 근처에 계셔서 자동 준동을 벗어나긴 싫어요. 결론은 괜찮습니다. 결론은 괜찮고 자, 이 쌍용 플래티넘도 제가 이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쇼츠로도 올려드렸는데 얘는 일단 아직까지 5년차 신축급에다가 그 다음에 해운대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 발전되면서의 가치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충분히 괜찮다 봐집니다. 네. 그래서 얘가 참 못 올랐다 싶은 아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얘는 지금 5년 차잖아요. 그냥 10년 차 되기 전에는 요 전후로는 엑시트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저평가로 해서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로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 주복 중에 요 초등학교 접근성 좋은 이 특징, 그 다음에 약간 준신축, 신축 준신축의 특징을 가지고 한 10년 차까지는 괜찮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에 가시기에는 괜찮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린시티 2구역 호재 딱 뜨고 요거 팔아서 이동하는 거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봐집니다. 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우와, 수컷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분석하고 뭐 가리셔도 되니까, 노포동, 두구동 토지 좀 분석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번을 알아야 됩니다. 토지는. 지번과 상황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노포역과 스포원 파크 사이. 요거는 참, 땅은 워낙 잘못 사면, 여기가 스포원 파크구나. 자, 이거는 일단 요 라인들 토지에 대한 질문이시고요. 요거 일단 자, 질문이 이제 구매 직전이고 노포역과 스포원파크 사이에 대로변 토지이고 각종 철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환경정비구역 해제 용역 중입니다. 평당 850에서 500평 매매 대기 중입니다. 향후 매도 시 가치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850이면 좀 세지 않나요? 850 곱하기 500평 42억 5천인데 대로변이면 요런 라인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요 라인들. 일단 요 라인에서 이 제일 좋은 땅이 그냥 아무 때나 찍어보면 요겁니다. 예, 일단 요 라인, 요 코너가 당연히 좋죠. 제가 체크 중입니다. 노포동 287-1번지. 이야, 이게, 일단 이 땅 기준으로는 평당 900만 원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건물까지 있는 것 기준으로. 요 땅 기준으로 평당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 호랑이님이 보시는 것 기준으로 일단 저는 850이면 가격이 약간 셀 것 같아요. 이 코너 기준으로 900만 원이기 때문에 850이면 약간 가격이 셀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지죠. 맞죠? 이거는 아니고 약간 세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수요가 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매도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거지라면 여기 인접지에 주거지라면 약간 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다. 만약에 이게 자연 녹지라면 적정 시세는 한 350 정도. 예, 자연 녹지는 적정 시세는 350 정도 이하가 돼야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녹지 지역은. 주거 지역은 이제 그 정도고, 이런 게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기는 있네요. 42억. 나중에 이게 그래도 60억에서 70억은 받아야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그거를 순수 투자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서면 건물인데 감정가가 이미 60억이 넘는데 40억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서면의 핵심지인데 그냥 땅 투자라 생각하고 달려들어도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 게 649만 원 거래됐고 요거가 200. 이 금액을 전체 금액을 받쳐줄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100평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더라도 이게 500평이 돼버리면 약간 너무 외곽지에 너무 큰 돈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막 뭐 기장처럼 바다뷰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엑시트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게 보셨는데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우려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제가 되게 공격적 투자자거든요. 근데도 우려가 됩니다. 예. 나중에 매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세는 조금 센 편인 것 같고, 매도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땅이 좀 예쁘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길게 생겨가지고요. 요런 것처럼 이렇게 분할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통째로 나중에 한 땅을 사서
그 60억 이상 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요게 한 794평이네. 요런 거 분할 힘들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분할? 요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이 도로를 좀 잘 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분할하기가 좋잖아요. 이러면 훨씬 나은데, 그게 아니면 매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마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이 싸도 좀 더 싸더라도 다른 지역을 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그 손바뀜이 너무 힘들 거예요. 나중에 대팔 때.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 손바뀜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큰 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싸도 웬만큼 싸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단 이제 조건이 이 땅처럼 조금 전에 이런 땅처럼 분할을 할 수 있는 땅이면 조금 해볼 만하다. 그게 아니면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더 싸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확 후려치고 600 예, 후려치고 뭐 아니면 딴 거 보는 거죠.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갑이지 토지 시장에서 물건 있는 사람이 갑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나 땅을 들고 있는 사람 좀 오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느긋해요. 그래서 옛날 고점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가 만약에, 아파트는 시세에 뜨잖아요. 그래서 10억 하다가 15억 하다가 지금 12억까지 빠졌다. 그러면 12억을 시세라 생각하지만 땅이나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은 15억까지 갔었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 15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세를 보는 게 좀 다릅니다. 예.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좀 물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 40억이 넘으면 도심 땅, 그러니까 도심의 주차장, 세차장, 건물 이런 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들이 땅값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사실 노포동보다는 기장 쪽이 제일 유리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 상관없다면 평택이 유리하고. 예. 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예, 거제 센트럴 자이 어떻게 보시나요? 역세권이지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요즘 인기입니다. 여기 거센자가. 왜냐면 레이 카운티가 치고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가 이제 가성비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레이 카운티가 이제 치고 가다 보면 유사입지로는 당연히 이제 홈타운이 있는 요 라인이 좋아 보이는데 요 아파트들이 다 구축이다 보니까 이제 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축 준신축급에 거주하면서 1군 브랜드이면서 여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요 라인들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센자만 보면 조금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 존에서 레이 카운티를 제외하면 신축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제 교통도 좋고, 예.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예, 이래 봐집니다. 경수님 질문입니다. LCT 58평 30억에서 32억. 그 다음에 용산 센트럴파크 43평 34억.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보시죠. 일단, 어떤 게 좀 눌러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58평 단지 비교. 그 다음에 아까 용산 센트럴파크 43평. LCT가 점이 다 안 뜨네요. 21년 당시에는 LCT가 높았는데 21년 당시에는 LCT가 높았는데 지금은 용산 센트럴파크가 더 높습니다. 예. 저는 LCT 갈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시세 안 떠서 조금 아쉽긴 한데 고점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용산 센트럴파크가 더 높게 나오네요. 지금 잠시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용산 센트럴 예, 38평이 그나마 주력 세대가 48평이 주력 세대입니다. 48평이 주력 세대고 얘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거는 웬만하면 LCT가 나을 겁니다. 웬만하면 LCT가 나을 것 같고요. 이분이 만약에 요 30억에서 32억이면 LCT도 좋은데 마린시티와 W 같이 보시면 좋아요. 마린시티 W, 그 다음에 남천 서밋, 그 다음에 남천 삼익비치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LCT가 부산에서 상징성은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또 실거주는 약간 안쪽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보셔서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LCT, 마린시티, 예, 그 다음에 저기 남천 서밋, 삼익비치 재건축 요거를 같이 염두에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이 좀 유리해요. 규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아직 그 부산의 급지 좋은 데는 추종해서 가거든요. 평수 차이도 있고. 근데 좀 눌려 있어서 이게 유리합니다. 예. 광뜰, 광안 에일리넷들이겠죠. 74 지금 가격 괜찮을까요? 저는 결론은 괜찮다. 예. 일단 이게 부동산이 자 광안 이게 부동산이 그 드파인 때문에 사실 요 강환동이 좀 눌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요 입지 살면서 6억대의 요만한 입지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역세권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끼고 있고, 예, 괜찮아 보입니다. 예. 해운대자이 2차 24평 전망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운대자이 2차가 그 더 오를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더 오를 것 같고 5구 타입 기준으로 이래 보면 둘 다 일단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9억이 넘거든요. 9억이 넘어요. 예, 9억이 넘고 저는 이제 지금이 부산이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5구가 좀 잘 갔습니다. 입지 좋은 5구가 좀 잘 갔고요. 그래서 얘가 전망을 보면 이제 더 오를 것 같다. 근데 이제 투자성을 보면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뷰가 나오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 뷰가 안 나오는 5구 타입은 이제 차라리 그러면 좀 더 평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아파트지만 좋은 아파트라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근데 뷰가 나오면 그 뷰값이 나중에 더해지면서 이 부족한 투자성을 더해줄 것 같고 뷰가 나오지 않는다면 덜 오른 34평을 가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하반기 금리 오르면 부산 부동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상승 속도나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지, 상승폭보다는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지,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 이상은, 네. 대장님, 현재 화명롯데 아파트 낙천대 26평 보유 중이고, 현재 다른 지역 전세 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물건 팔고 28년 2월에 동해선 있는 라인으로 옮기고 싶은데 센텀 리슈빌, 이편한 세상, 두산 이부 중에 어떤 매물이 현 시점 가장 괜찮을까요? 센텀 리슈빌과 이편한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 섹터고 그래서 두 중에 싼 거를 하거나 같다면 리슈빌이 나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비 때문에. 그래서 두산 이부가 원래라면 두산 이부가 좋아야 되는데 얘는 사모가든이 가져야 가거든요. 요 사모가든 질문과 겹치겠지만 사모가든은 결국에는 될 놈 될 입지입니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요 센텀 두산 이부 좋아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센텀 두산 이부가 좋고 한 2, 3년 정도 나는 보유할 거다 하면 리슈빌 좋고 둘 다 괜찮긴 한데 요 중에서 그 굳이 차이를 뽑자면 네. 리슈빌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조금 오른 반면 두산이부는 최근에 아직까지 안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사모가든 때문입니다. 네, 사모가든이 가야 가줄 수 있기 때문에